반갑습니다. 광야 안재철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볍고 마음은 찰나의 자극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빠른 해답과 쉬운 위로를 갈구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지식도 소화될 충분한 시간과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지식은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무게로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기편 제8장의 깊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성인이 무거움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그리고 지육선사가 바라본 그 무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군자부중즉 불이니 학즉불곤이라. 이것은 군자가 묵직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워도 견고하지 못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무거울 중자를 자원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보따리를 등에 지고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존재의 짐을 온전히 짊어지고 대지에 뿌리를 내린 형상입니다. 여기서 중은 외적인 엄숙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수양이 가득 차서 밖으로 스며나오는 존재의 양감입니다. 반대로 가벼움은 내면이 비어있어 외부의 바람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자께서는 바로 이중이 결여되었을 때 그 사람의 위엄은 권위주의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가 닦는 학문은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흩어져 결코 견고해질 수 없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육선사는 논어점주에서 이 대목을 신법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찌릅니다. 선사는 마음이 경솔하고 들떠서 밖으로 치닫는 것을 부중이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육선사에게 위엄이란 남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주재하는 힘입니다.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으면 온갖 경계에 휘둘리니 어찌 위엄이 서겠습니까? 선사는 또한 학즉불고를 해석하며 근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배움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육의 점주는 명확합니다. 먼저 제자리를 지켜라. 그래야 공부가 비로소 뼈대를 갖춘다. 이를 유식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인 제8 아레야식에는 무수한 업의 종자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행이 없는 이는 경계가 닥칠 때마다 육식이 요동치며 유루의 종자를 현행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가벼운 마음입니다. 군자의 중은 유식에서 말하는 사마타의 상태이자 종자가 현행될 때 이를 지혜로 관조하는 힘입니다. 마음이 묵직하게 아레야식의 심연에 머물러 요동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르지의 종자를 심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레야식의 종자 자체가 청정한 지혜로 전변되어 결코 퇴보하지 않는 불태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공부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떠도는 단편적인 지식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언변들. 이것은 모두 부중의 소치입니다. 내면의 무게가 없는 지식은 자기 삶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육선사는 말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천이 없는 것은 음식을 말하며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책장을 넘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허물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남의 잘못 앞에서는 태산처럼 무겁지는 않습니까? 그 무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스스로에게 엄격한 무게를 가질 때 비로소 성인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무게로, 존재의 떨림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십시오.